전북 지역을 덮친 한파로 수도관뿐만 아니라 출하를 앞둔 숭어가 폐사했습니다. 재배에 들어간 감자가 냉해를 입는 등 농가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일단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한파로 전북 지역에서는 2,500건이 넘는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일명 코골이 마스크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제품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제시대 오방성 중 하나로 알려진 정읍 고사부리성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 목재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물은 나무에 새겨진 목재 유물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날씨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추위 정말 추워도 너무 추운데요. 이혜은 아나운서도 그렇게 느꼈죠? 네, 맞습니다. 북극에서는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고 눈까지 내리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외출을 할 때 창문을 꼭 닫아뒀거든요. 네. 보일러나 또 수도관이 동파될까 봐 그게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외출할 때 꼭 수도꼭지 물을 조금씩 틀어놓고 나갔는데요. 전북 지역을 덮친 한파로 수도관뿐만 아니라 출하를 앞둔 숭어가 폐사를 하고 재배에 들어간 감자가 냉해를 입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북극발 한파의 추위는 양식장을 채운 물도 모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얼어붙은 양식장에선 하얀 배를 뒤집은 숭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자 이 안에서 양식하던 숭어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양식장 두 곳이 한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한파로 인해 이곳을 포함해 폐사된 숭어의 양만 37톤에 달합니다. 감자 농사를 한 지 30년이 넘었다는 류병걸 씨. 매서운 한파에 감자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 온풍기까지 설치했지만 냉해를 막기 역부족입니다. 막 싹이 나는 단계에서 냉해를 입은 류 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감자 성장이 빨라 줄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냉해를 입은 이웃 농가는 이번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벽 3시, 2시 나와가지고 계속 보일러 가동 드는 거 보고 보일러 기름 떠지 기름 넣고 3월 한 20일이나 3월 말쯤 켜려고 밥 먹었던 사람들이 치우고 타격을 많이 봐왔지. 그 사람들은 나에게 다시 힘도 못 오고 어찌도 못 오고 이제. 역대급 한파가 덮친 전북 지역엔 농수산물도 농민들의 마음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일단 해제됐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적인 한파로 도내에서는 1,0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에 따라 전북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정읍의 한 세차장. 차 한 대 없는 세차장 바닥은 빙판으로 변했고 구석구석 얼음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업체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게 동파되지 말라고 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이제 그것까지 온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한 3, 4일 동안은 계속 선을 계속 녹이고 막 이런 과정에서 장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한파특보 기간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북도에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139헥타에 이르고 고창에서는 양식장 숭어 10만 7천 마리가 얼어 죽었습니다. 진안에서는 염소 15마리도 폐사했습니다.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신고는 1,000건이 넘습니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접수한 피해 농가를 찾아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파 기간 중에 이제 그 신고나 이런 걸로 해서 쪽으로 받은 거고요. 어제부터 이제 이제 실제 피해 난 면적이랑 그걸 이제 조사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피해 조사가 끝나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군별로 농작물 피해가 50헥타 이상이거나 농업시설, 가축 등의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9년 전북 지역 14개 시군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뒤 22년 만에 다시 도내를 휩쓴 강추위.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긴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들쑥날쑥한 기온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더 늘었습니다. 전북도는 순창의 A 요양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1차 75명, 2차 27명 등 모두 10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확진자는 지난달 6병동, 2차 확진자는 이달 3병동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이 밖에 남원 한 병원 간호인의 접촉자와 경기 오산 확진자와 접촉한 전주 시민, 미군 입국자도 확진됐습니다. 코에 걸면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골이 마스크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코골이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가게 경제가 빙판길을 걷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2번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 지역에서 대출 수요가 많은 40, 50대가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이 11일 발표한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 심층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503건이었습니다. 피해액만 95억 8천만 원, 하루 평균 1.7건이 발생한 셈인데요. 특히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전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600여 건의 81%에 달합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50대가 30.6%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사용된 수법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식이었는데요. 피해자 수는 남성이 302명으로 여성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 편취 비중도 202건으로 2019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1,039명을 검거해 이 중 100명을 구속했는데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코로나19와 맞물려 어려워진 서민들의 가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백제시대 오방성 중 하나로 알려진 고사부리성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 목재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고사부리성 남성벽 내측 평탄지에서 발견된 목재 유물에는 상부상항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상부와 상항은 백제 수도를 편제한 오부 5항 중의 하나로 부여와 익산 등 백제 수도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의류와 신발 등 신변용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불만 요인을 조사한 결과 신변용품이 2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장과 외식, 행사 등 기타 서비스가 그 뒤를 이었고 여행과 숙박, 헬스 등 문화 오락 서비스 등 순으로 불만 접수가 많았습니다. 또 인터넷 결합 상품과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와 식료품과 보건, 위생용품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전북대 정시 모집 경쟁률이 3.1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는 2021학년도 정시 모집 마감 결과 1,800여 명 모집에 5,90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률은 3.17대 1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정시 모집 경쟁률 3.87대 1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정시 모집 일반 지역인재 전형은 오는 26일, 예체능 계열은 29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진료 부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립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적정 시간 안에 전문의 직접 진료율과 중증 환자 분담률 등 대부분 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임실군은 옥정호 주변 수변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시작해 연내에 대부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1기 때에는 옥정호 가운데 있는 붕어섬 부지 6만 6천 제곱미터를 사들여 방문자 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250억 원이 투입되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은 옥정호의 수변과 주변 지형을 활용한 체험,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과 산악레포츠 체험 기반 시설이 조성됩니다. 옥정호는 사계절 꽃이 피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호남권 유일로 체험, 체류형 관광지로서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창군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 사업에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년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나무 등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가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6년간 난방기구 화재 52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37%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용 보일러가 두 번째로 많았고 전기장판이나 담요, 방석, 전기 히터 순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0%, 기계적 요인이 22%로 조사됐습니다. 화재는 주로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에 집중됐고 2월에서 4월에도 발생했습니다. 부안군이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전옥스 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 원을 지원하고요. 13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추위가 물러가는 대신 미세먼지가 몰려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지만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매우 짙겠는데요. 기온은 오전에 영하 1도, 한낮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은 날이 맑겠지만 아침부터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전 영하 1도, 최고 기온도 10도로 춥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날이 풀렸다고는 해도 순창과 임실이 영하 6도, 남원 영하 5도로 춥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 선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맑은 날이 드물겠습니다.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 가끔 눈이나 비가 올 수 있겠는데요. 외부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지역을 덮쳤던 매서운 한파, 많은 양의 눈까지 내려 농작물, 양식장이 피해를 입고 수도 계량기 등의 동파 사고도 1000건이 넘었다고 하죠. 전북도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피해가 조금이나마 보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초미세먼지가 짙어집니다. 외출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